자, 일단 전염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 변이가 또 등장을 했다. 전 세계가 초긴장을 했다는 뉴스가 우리 사회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일단 내일 코스피 시가가 걱정이 됩니다. 얼마일까? 예상이 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코스피 시가와 종가가 일단 시가는 파란색일 가능성이 있겠죠. 종가는 찍고 올려주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종가가 밀려서 끝나면은 와 일수가 꺾여 오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걱정이 앞서고 있고요. 왜냐? 지난 금요일 장이 끝난 다음에 WHO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 그런 거 소집 좀 하지 마. 그때는 이름이 누였어요. 누. NU. B11529.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코로나19의 변이종이 발생을 하면서 뉴11529를 우려 변이로 할 건지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가 들지 안 들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걸 WHO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저것만 봐도 뉴스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프리카발 신규 코로나 변이 당시의 이름이 누19 변인데요. 근데 뉴스가 나왔죠. WHO가 신규 변이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바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자료를 거의 다 만들었다가 이름을 다 바꾸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우려 변이로 분류가 됐습니다. 누에서 오미크론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다 아시지만 이게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제타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거든요. 뮤까지 썼고 위변이 있었어요. 뉴 변인데 뉴는 발음이 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뉴 변이 그러면은 새로운 변이 같으니까 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읽기는 크사이라고 읽는다 그럽니다. 크사이, 크시 그러는데 이거 크시 변이. 야 근데 야 이게 시변이인데 야 이거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저건데 야 갑자기 그 다음날 발표를 하는데 오미크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건너뛰고 야 얘는 왜 건너뛰었을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커다란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거죠. 이 자식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C변이라 그래야 되나? 크시변이라 그래야 되나? 이 XI 변이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건너뛰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WHO 사무총장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이름도 어려우시네. 게브레예수스님인데 이 아저씨가 이 시가 시로 하기에는 조금 그쵸?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용됐습니다. 뭐 뮤, 카파, 람다 이런 거는 사용이 됐고 지금 WHO가 지정한 이제 우려 변이가 지금까지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에다가 나머지는 다 관심 변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델타 이후로 처음으로 우려 변이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웃긴 건 웃겼다기보단 지금 사실 확진자가 공식적으로는 저 오미크론이라는 거예요. 남아공에는 훨씬 더 많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랬지. 지난 금요일까지. 지금 막 늘고 있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난리냐. 남아공에 77, 보츠와나 6,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남아공에서는 물론 1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을 받냐? 저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이 트위터 같은 걸로 널리 알려져서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재까지 알려진 저 오미크론이라는 거의 특성이 극적으로 뭔가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 요 바이러스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요 발 같은 거. 요 발 같은 게 굉장히 뭔가 다른 형상을 갖고 있다. 돌연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이다. BBC에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변형이 돼 있다. 왜 이렇게 많이 변형이 돼 있을까? 매우 다르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이가 있고 델타 변이도 한 변이가 요 수용체 결합한다 이렇게 딱 분 여기에 2개밖에 없었는데 10개 이상의 변이가 있다. 변이가 굉장히 중첩이 많이 돼 있다. 왜 저렇게 심각한 변이가 발생을 했을까? 이 정도 수준의 변이는 누군가에서 백신을 안 맞고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뭔가 면역체계가 거의 없는 에이즈 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에이즈처럼 후천적으로 면역이 없거나 굉장히 약한 사람이 걸렸을 때 그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오래 살면서 뭔가 계속적인 변이가 있어서 이렇게 심하게 나온 거 아니냐. 보츠와나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국가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인권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니들이 아프리카에 백신 안 주고 뭐 지들끼리만 다 맞으니까 결국 이런 심각한 변이가 아프리카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혹시 에이즈 환자나 그런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 몸속에서 뭔가 심각한 변이가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만약에 진짜로 저런 변이가 심각하다면 기존의 백신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돼. 2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현재 백신이 무용지물이면 처음부터 다시잖아. 처음부터 다시. 야 이거 언제 다시 맞아? 야 지금 우리나라 국민 80%가 맞았는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뭐 새로운 거 맞으라 그러면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죠. 화이자 백신을 개발하는데 물어보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저 오미크론이라는 게 실제로 백신의 면역력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백신의 수정이 필요한지 실제로 백신의 면역력이 드는지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석 달 정도 100일이면은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저 변이가 왜 유명해졌냐?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여기죠, 여기.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보츠와나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하다가 멈출 수 있었는데, 보츠와나 아래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남쪽에 남아공이 있어요. 남아공은 아프리카 제일 잘 살기도 하고 백인이 많기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죠. 남아공에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합니다. 요거예요. 뭐지? 갑자기 쫙 올라가는 일이 벌쳐졌어요. 쫙. 그래서 남들처럼 유럽도 요즘 급증하고 우리나라 급증하니까 여기도 뭐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에스진 드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이런 PCR 검사를 해보니까 특정한 변이가 있는, 특정한 성격을 보이는 이런 변이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급속한 뭔가 변이가 있는 것 같다, 변화가. 그러면서 저 남아공의 특정 지역에 한 2주 만에 순식간에 저 변이가 80%를 차지하는 주도 변이가 됐다. 지금 이게 물론 다 트위터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거라 아직은 정확치 않아요. 과학자들이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이 트위터가 이 가짜, 페이크는 아닌데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뭐 전임 하버드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의 트위터긴 한데, 남아공에서 요 파란 게 새로운 겁니다. 오미크론인지 뭔지. 지금까지는 다 델타였는데, 옛날에는 베타였고 베타가 없어지고 다 델타가 차지했는데, 갑자기 요 뾰족하게 여기 요 부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 빨간색 대신에 주도 변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아공에서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는 기존에 어떤 처음에 코로나19에서 그 다음에 베타 변이라는 게 왔고, 이제는 델타 변이가 와서 우리가 델타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약도 만들고 주사도 맞고, 델타가 뭐 무슨 6명한테 감염이 되니까 뭐 80%를 넘겨야 된다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주도 변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남아공에서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아직은 확정이 아닌데 낌새가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저 아저씨가 트위터한 내용에 따르면 그 지역, 그 특정 지역은 아까도 보셨지만 베타와 델타를 제껴버리고 순식간에 주도 변이, 주도하는 종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저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저 특정 지역에서는 과거에보다 500% 빠른, 5배 정도 빠른 초기 확산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베타나 델타 변이에 이은 그 다음 뉴 웨이브, 새로운 주도 변이, 우리는 이제 델타라는 이름을 머리에서 지우고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외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있는 뉴 웨이브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아직 세계적으로 퍼진 건 아닙니다. 거의 다 남아공에 있는데 그런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경고를 날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델타 변이 잠깐 요때쯤에 슈커홀드에 많은 주제가 됐는데, 순식간에 치고 가더니 옛날에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오리지널이나 코로나19 베타가 다 기억에서 지워지고 델타 다 말이 바뀌었는데, 설마 이번에도 새로운 걸로 말이 바뀌는 거냐, 새로운 종이 등장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홍콩에서도 남아공에서 온 사람이 한 명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벨기에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영국은 가장 빠르게 B1529이라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발표했고, 아프리카 6개국에 대해서 여행 적색 등급과 동시에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미국, 유럽, 캐나다,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거의 전 세계가 남아공 입국을 제한하고 아프리카인들 입국을 제한했죠. 사실 아프리카하고 남아공이 굉장히 항의하고 있어요. 말이 되냐? 그렇다고 순식간에 우리나라 다 막아버리고 백신도 안 줘놓고 이제 와서 니들 병 걸렸으니까 고개 돌리고 니들 맞고 지들끼리 잘 살려는 거냐, 에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관심을 줘야지 이것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 변이가 안 그래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오기 전에도 이 코로나 델타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유럽 전체에서 이틀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오미크론이 안 와도 이미 비상사태예요. 누적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었고, 안 와도 이미 골로 갈까 말까 정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누적 환자가 1000만 명이랍니다.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이 정도면 다 걸린 것 같아요. 백신 맞은 거 빼면 걸릴 만큼 걸린 것 같은데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모든 성인을 부스터샷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성탄절 이전에 이미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대규모 봉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미크론인지 뉴인지 하는 놈이 유럽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를 그냥 이거졌다, 설마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설마 혹시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슈퍼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새로운 웨이브가 되면 그 델타 때문에 지금 한 반년 1년 미뤄졌잖아요. 지금 리오프닝 어쩌고 이제 뭐 단계적 일상 뭐 이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뭐 오미크론이라는 둥 뭐라는 둥 이러면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설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덮치니까, 이건 제가 실시간으로 찍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저 설마라는 뉴스가 WHO가 긴급회의를 한답니다. 모여서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게 나오니까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3.38%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자서 모르겠습니다. 자서 더 빠졌는지. 이 13% 빠졌어요. 13%. 진짜 몇 년에 한 번 보는 값입니다. 저런 거 몇 년에 한 번. 유가가 13%가 날라갔고 미국 S&P가 2.2%가 날라갔죠. 가장 극적이었던 주식은 이 모더나, 백신의 제왕이었던 모더나가 맞을 만큼 다 맞고 이젠 별개 바다가 커브도 저런 커브가 가능할까 싶긴 한데 점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점으로 올라가는 이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주식 모르는 거예요, 주식. 이거 보시죠, 여기 점으로 빠졌어요. 점으로. 그러다가 점으로 올라갔어요. 그 길이 아니다라고 지금 다시 올라가니까 점점점 빠지다가 점점점 올라가는 뭐 기적을 창출하고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파이자는 모더나처럼 백신에만 메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가 저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 제가 찍어온 건데 더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저 위에서 십자 만들고 있죠. 야 봤냐 말이야. 그리고 저 위에서 이거 만들어갖고 막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혼자 태양권 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주식들도 이제 진단시황, 시젠 같은 경우에 대표주, 이제 뭐 할 것도 다 했고, 코로나도 뭐 단계적 1사 하다가 지금 1사, 혹시 이게 아닌가? 처음부터 다시인가? 하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슴이 아픈 건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 많이 받던, 투자를 많이 했던 미국 항공주 제트 날아올라야 되는데 지금 점으로 빠져. 점으로. 아니 이게 참 어려워요.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전 진짜 말 그대로 이건 벼락이잖아요. 벼락. 날벼락이지 이게. 이걸 어떻게 예상해. 신이 아닌 한 예상할 수 없는, 가뜩이나 이게 왜 빠지지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행 ETF입니다. 어웨이 유명하죠. 점으로 빠졌어. 이거는 이걸 맞추고 만약에 파셨다면은 주식의 신이지. 주식의 신.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는 자동차 사고지. 자동차 사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를 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거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내일 코스피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국지적 현상에 멈출 가능성도 있고요. 경고만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증상이 치명적이냐? 그것도 아직 자료가 없어요. 많이 걸리는 거, 빠르게 확산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 치명적이냐 아니면 감기 같냐? 이것도 자료가 부족해요. 기존 백신이 듣냐 안 듣냐? 이것도 잘 모른대요, 아직은. 신규 백신을 꼭 만들어야 되냐? 만들기 힘드냐? 이것도 아직 자료가 부족하죠. 다만 굉장히 빨리 퍼지는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특정 국가에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변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긴장을 하자. 얘네한테서 퍼지지 않게 하자라는 건데, 아직은 더 안전한 바이러스인지 더 위험한 바이러스인지가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델타처럼 이렇게 새로운 주도종이 돼서 퍼질 수도 있지만, 정말 뭐 다른 변육의 알파 같은 데도 있잖아요. 뭔가 등장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요러다가 그냥 요렇게 머물러 가는 그런 종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런 파장을 일으켰고, 문제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오미크론이고 뭐 오마크론이고 그건 좋고, 내일 아침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1.47%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2936이에요 슈카월드를 보면서 세계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오미크론인지 몬크론인지가 세계에 문제를 발생하는구나. 나는 조금 줄여볼까라고 정신을 하고 보니까 코스피가 2936이에요. 게다가 만약에 정말 문제라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정리를 할까 하면 여기겠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늦었나? 뭐야, 난 이제 알았는데 이미 늦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기서 사, 여기서 팔아, 이게 쉽지 않은 게, 금요일 정신을 차려보니 2936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은 요 빨간 선 어디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빨간 선 어디에 내일 왔다고 칩시다. 저기 딱 여기야. 시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야. 자, 여러분이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저기서 시작을 했어. 던져야 될 것입니까? 지지선이야? 사야 될 것입니까? 이게 주식이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아니, 여기서 팔어. 사. 팔어. 어려워? 저희 사장님이 하시던 말씀이죠. 저희 본부장님이 맨날 하던 말씀이에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이거 어렵냐? 사. 올라가면 팔어. 내려오면 사. 올라가면 팔어. 그거 어려워가요? 팔어. 이거 하면 되는데, 야, 너는 뭐, 이 소리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 자, 내일 여기 왔습니다. 삽니까? 팔어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빨간 라인에 왔다. 내일 빨간 라인에 탁 시작을 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판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오미크론이 무시무시한 놈이다. 제2의 델타고 제2의 코로나 2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 왜냐면 주가 앞으로 쭉 빠질 테니까. 이런 어떤 판단으로 정말 자기 자산의 정말 큰 부분을, 조그만 거 말고 조금 팔거나 원래 조금 들고 있는 거 말고 얘 재산의 한 70-80%가 들어있는데 다 던질 수 있다. 존경합니다. 정말 제 생각엔 거의 세인트야, 세인트.
빨간색 라인에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에서 저게 딱 붙어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한 번, 세 번, 네 번 정도 지지한 선이잖아요. 여기서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진다. 미래에서 오지 않았을까? 저 정도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인정해야죠. 고수야, 고수. 진정한 고수죠. 거의 세인트야, 세인트. 야, 오늘 처음 얘기했던 거의 뭐 봉쇄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기 절제가 되는 분이고, 웬만한 분들은 여기서 못 팔아요. 이거 어떻게 던져? 이미 한 마이너스 40포인트 내려가 있고 빨간색에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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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던지면 나는 세계의 바보가 되는 건가? 아니 아빠는 주식을 언제 팔았어요? 올해 팔 시기가 없었는데 아빠는 말이야 올해 주식이 여기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하필 여기서 팔았단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가면은 아니 아빠 2,900에 팔 수 있는 선이 없는데? 아니야 있어 얘야 잘 봐 여기 있잖아. 아빠는 저기서 던졌단다. 이 수많은 365일 중에 그럴 날이 없었는데 아빠가 던진 날이 이 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은 야 여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사야 될 땐가 공포에 살했는데 타이밍은 여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던지면은 10년 뒤에 자식이 뒤로 차트를 보면서 아니 아빠 2,900이 온 적이 없는데 있어 잘 봐 확대해봐 확대 분봉 봐라 얘야 분봉. 주봉으로 보니까 없지 니가 월봉으로 보고 분봉 보면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건 뭐 물론 몇백만 원 들고 있고 조금 들고 있고 이런 분들 모르겠지만 크게 들고 있는 분들은 성인의 경제. 여기서 만약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더 산다? 대단한 거지 그건 더 대단하지. 그건 진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심장이 크고 약간 이성이 좀 이렇게 좀 감소돼 있거나 이게 지나치게 크거나 야 이걸 어떻게 사 지금 오미크론인지 뭔지가 만약에 정말로 세계 주도적 변이가 되고 코로나가 다시 오면은 이거잖아 지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2,500이 눈에 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야 빨간색이잖아 공포에 사는 거 몰라? 지지선이야 지지선 하고 이빨 꽉 깨물고 조금 사는 거 말고 조금 산 다음에 빨간선 깨지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그걸 그냥 여기다가 레버러지 2배입니다 하고 올리면 인정합니다. 그런 분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거나 쪽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다 빨간선 지지선이니까 지금 팔 순 없다. 뭐 내일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럼 깨지면 팔아야지. 지지선 깨지면 그땐 팔아도 되지.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깨지면 보통 여기서 시작하죠. 이게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해봐. 이제 못 팔잖아. 빨간 선이니까 못 팝니다. 깨지면 팔아야지. 그 다음날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면 만약에 깨진다. 다들 이 생각하잖아요. 다들 전국에서 보는 수많은 우리 개미 형님들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생각하고 있어요. 깨지면 어디에 시작이 여기죠. 깨지면 장대 음봉이나 개파라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하고 떠 있을 거 아니야. 공중에 바들바들 떠 있으면은 눈물을 머금고 던져야 되냐. 아 진짜 이게 뭐 이미 늦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냐면 여기 깨지면 2,800 중반 왔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 십자가로 떠 있어요. 그럼 생각이 이렇게 된 사람이 밀려봐야 코로나가 다시 온다 그래도 2,500 같은데 다시 온다 그래도 2,500 아니겠냐. 그럼 이거 뭐야 300포인트밖에 안 남았네. 10%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네. 받아 갖고 있자. 그러면 이제 그럼 순식간에 영구 소장하게 됩니다. 그 주식을 이제 액자에 넣은 다음에 이 책 뒤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가끔 경유할 때 한번 꺼내보는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다 왔잖아 2,500. 여기서 팔면은 뭐해. 여기서 다시 사는 거고 10%밖에 안 돼요. 간격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별이 뜨면 또 못 팔아요. 이게 정신 차려보면은 결국에 판 게 없습니다. 다 들고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아니 차트를 보면 만약에 진짜 밀린다고 치면 나중에 아들이 아니 아빠 주가가 3,200에 있다가 2,500까지 밀렸는데 왜 아빠는 손절을 안 해요? 만약에 빠지면 사장님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주식이 3,200, 3,300이었다가 2,500이야. 너는 도대체 왜 그걸 여기서 여기까지 다쳐 맞았냐? 진짜 그렇게만 얘기해요. 왜 다쳐 맞았냐고. 팔고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아니 800포인트가 빠졌어 이 자식아. 800포인트가 실제로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고개를 들어와봐. 왜 안 파는 거야 그러면 이유가 다 있죠.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박스권이어서 못 팔았고 여기 빨간색에서 못 팔았고 정신 차리니까 개파락이던데 다 왔잖아요. 어떻게 언제 던져요. 여기 오면 또 여기라고 못 팔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분들은 빨간 선 지지하고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산다고 생각하죠. 별게 아니면 올라갈 거다. 그럼 딱 올라가면은 3,000이죠. 지금 2,930이니까 올라가면 3,000이요. 3,000 가면은 박스권 같아. 그래서 또 잘 안 사요. 언제 사냐? 이 박스권을 깨고 올라갈 때 삽니다. 강하게. 3,100, 3,200. 그러면은 그게 박스죠. 그게 박. 그럼 결국 여기서 못 사고 제일 위에서 사죠. 제일 위에서. 박스권을 깬 것 같은 제일 위에서 사게 되니까 살려는 분들도 지금 안 사고 밟고 올라가면 사야지. 그럼 올라가면 여기죠. 올라가면 박스권 제일 상단에 사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시장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게 시장을 정말 실시간으로 마치 트레이더처럼 앉아서 1분 1초를 보고 대응한다 그래도 쉽지 않고 우리는 보통 일하다가 뭐 몇 시간 뒤에 보고 다음날 보고 하기 때문에 저걸 보고 하면 저런 문제에 빠져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게 반복하게 됩니다. 내일 제 모습을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는 모르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우리는 사실은 주식을 팔아야 되거나 기다려야 될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저 고점에서 빠질 때 굉장히 짧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나눠 사는 거를 얘기하죠. 별 수 없죠. 별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법이 100번쯤 얘기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을 내가 100을 들고 있고 0을 들고 있고 100을 들고 있고 0을 들고 있고 반복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이유로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조절을 해야죠. 어떻게 되냐는 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반복이기 때문에 뭐 반복은 안 하겠지만, 올라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내려갈수록 반대로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이걸 반복을 해야죠.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옛날 영상 보시고 지금 자산 배분을 하고 실제로 달러 포지션이나 뭐 안전자산 포지션, 금이거나 뭐가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실 별 걱정 안 하죠. 만약에 코스피가 2,500 이하로 만약에 붕괴됐어요. 그러면 원달러가 얼마나 갈까? 1,250은 무조건 갈 거예요. 지금 이미 1,200원입니다. 그럼 일단 연초가 1,100원에서 150원 오른 거니까 여기서 15%가 올랐어요. 3,000에서 2,500 빠지면 20%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5. 대충 통이야, 대충. 손실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분이 돼 있는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만약에 투자 펀드 매니저라면은 이 빠질 때 그것만 보고 있죠. 언제 사나. 채권에 들고 있는 거를 주식의 비중을 언제 높이나. 올라갈 때는 시커 맨날 국민연금이 판다고 난리잖아요. 줄이니까.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언제 사야 되냐만 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걸 하는 게, 자산 배분을 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아래에서 올리고 위에서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쉽죠. 제가 이거 봤어요. 혹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나? 아니던데? 얘는 왜 빠지는 거야? 아니, 이게 디지털 금이래매. 디지털 금이어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나 봤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같이 가던데? 마이너스 7.6%? 같이 이렇게 안녕하고 있던데, 이게 S&P보다 더 갔어요. 코스닥보다 더 갔기 때문에 금선물은 오르죠. 금선물은 당연히 저렇게 위험하게 되면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긴 한데 약간 아직은 위험자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악의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케이스 100% 이겁니다. 나는 빨간선을 버틸 거야. 빨간선이 깨졌어요. 지지선이 깨졌어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깨졌어, 던져요. 그럼 갑자기 꼬리로 말아올라. 꼬리로 말아올라. 다시 위아래로 들어왔어. 매수. 그럼 다시 밀려. 또 조금 또 깨. 매도. 그럼 또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 하죠. 삐졌어. 한 2번 정도 하면 사람이 삐져요. 2번에서 3번 정도 이거를 깼다 들어왔다면은 나는 팔았다 샀다 하면서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내 손실은 이미 이만큼 났거든요. 그러면 안 해요. 손실이 너무 크거든, 이미. 1,000만 원을 했다고 쳐봐요. 여기 마이너스 2%. 1,000만 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잖아. 20 날라가고 또 플러스 1%에 샀어요. 또 마이너스 2% 왔어. 이거 2번 반복하면 이미 한 마이너스 50 날라갔죠. 1,000만 원을 했는데 마이너스 5%가 찍혔어요.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가격은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5%가 찍히면 안 해요. 1억이면 500만 원이 날라갔어. 500이 뭐야? 이거 두세 번 하면은 한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가격은 그대로고, 남들은 너 뭐해? 이러고 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날면은 올라갈 때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무서워서 못 해요, 이제는. 밀릴까봐. 안 하면은 가는 거죠. 안 하면은 나라고 발사. 안녕 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꼭 왔다 갔다 하는 거. 차라리 한 방향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심하고,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생각한 어떤 라인을 깬 것 같은 여기가, 이 캔들 이름이 뭡니까? 혹시 캔들 공부하는 분이시라면 이 캔들 이름 행잉맨이에요. 물론 뭐 망치형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행잉맨이라고 해요. 교수형 캔들. 이름이 사람 이게 달린 것 같잖아요. 이거 달린 것 같아서 이 이름이 왜 행잉맨인지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래요. 여기서 꼭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꼭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해보면 기가 막혀요. 주식이 사악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뭔가 주식에 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이렇게 이 아래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의 손절이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깨졌다. 갔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 하면은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행잉맨. 내 목을 달았다는 거죠. 네 목을 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맨날 네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전략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자산 크기가 그 정도가 안 돼. 그거 뭐 몇백 갖고 하는데 그거 나눠서 하면 뭐가 남습니까? 뭐 500만 원 있는데 뭐 200은 주식하고 200은 뭐 달러 갖고 그러면 뭐 5% 벌어봐야 나는 뭐 봅니까? 그거 그렇게 해갖고 뭘 벌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할 정도의 크기가 안 되고, 그러면은 너무 주식에 심취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재미있어서 하나? 왜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왜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보유 스테이로 가든가, 보유 스테이로 쭉 가고 자기 할 일 해야죠. 돈을 더 벌고 이 눈덩이를 더 키우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정도 크기가 안 되면 왜 그렇게 주식에 열심히 심취해서 거기서 뭐 그렇게 막 그런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을까? 그 시간에 뭐 내 월급을 더 늘린다든지 내 수입을 더 늘린다든지 내 눈덩이를 어떻게 더 해서 나중에 이런 전략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아니 형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눈덩이를 키운다는 건 알아. 나는 근데 이걸로 키울 거라니까. 그쵸? 압니다. 이해는 돼요. 저도 말하면서 죄송한데 나는 그 눈덩이를 이걸로 키운다니까. 지금 500이지만 그거를 이걸로 키우겠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걸로 이걸 키우겠다는 건데 나 말 못 알아듣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확률이긴 한데 근데 확률이 좀 낮은데. 제 생각에는 고생은 왕창하고 이거 마음고생이 엄청나요. 마음고생은 엄청나고 확률이니까 되는 분도 있죠. 되는 분도 있는데 확률이 좀 낮아 보이는데 굳이 뭐 그 길로 하시겠다면은 낮아 보이지만 뭐 되면 되는 거니까 응원 드리고 꼭 되기를 바라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생각보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저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략이 통할 정도의 어떤 사이저블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노력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드리면 확진자가 4,000명이죠. 이미 쭉쭉쭉쭉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도 이미 확진자가 늘고 있고 국내는 현재 오미크론의 발병자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중이고 저런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를 감수하면서도 사회가 오픈하려고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지 않는 그 선까지만 이렇게 유지가 돼야겠죠. 다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총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단계적 회복하는 거를 후퇴하는 카드 또 뭐 5인 금지를 잠깐 몇 주 한다든지 셧다운을 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지금은 어렵다. 대신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예시 중에 하나예요. 백신 미접종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를 자부담하는 걸 고민하겠다. 비싸겠죠? 코로나 치료비 비싸겠죠. 중증 환자실에 입원해야 되고 거기다가 많은 그게 들어갈 테니까 상당히 비쌀 텐데 미접종하는 경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자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접종 안 했을 경우에 뭔가 모임에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접종률을 올리면서 우리 사회에 좀 면역력을 키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나라 의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되면은 계속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긴장이 되는 그런 하루가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만에 오는 게 아닌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누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는 동생인데 손실을 뭐 많이 봤다고 뭐라고 와서 걔가 손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본 손실에 공 하나를 더 붙여도 나보다 낫다. 그래서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받아서 간절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간절하게 좀 올리기를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이 현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거 물론 매일매일 실제로 들어가서 전업으로 저거를 보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자산 배분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야지. 저는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이냐? 뭘 어떻게 해요? 쭉이면은 언제 살지를 보겠죠. 더 사고 위로 올라가면 좀 줄이겠죠. 위로 올라가면 줄이고 어딜지 모르겠지만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를 뭐 배운 게 그거니까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걸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은 제가 이런 생각할 수도 없이 여러분 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하락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 보니까 이미 2%가 올랐네요. 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